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간단한 배너를 만들어 보면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이즈를 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를 정하고, 색상을 정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하고,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하고, 아트보드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축키를 설정.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네, 화면 확대, 축소, 화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툴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좀 이어나갈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걸 이미지를 편집하려면 툴을 좀 알아야죠. 도구에 관련 개념이니까 메뉴 설명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컬러를 설정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과일 변화 만들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떤 걸 만들 건지 샘플을 한번 불러볼게요. 파일 오픈해서, 자, 과일을 하나 이렇게. 자,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 이제 이걸 이렇게 닫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은 우리는 새로운 문서를 하나 또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파일 가서 뉴. 자, 여기에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예, 웹 사이즈를. 자, 그래서 만들게요. 자, 여기서 얘를. 자, 우리는 웹을 하는 거죠. 웹 배너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인쇄 배너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인쇄 배너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웹 배너니까 픽셀이라는 단위로 이용할 거고요. 여기는 800.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가 여기다 얘를 200. 그 다음에 아트보드는 체크가 되어진 상태. 리졸레이션은 레졸루션. 저도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예. 미리 이실직고 할게요. 자, 레졸루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72. 자,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 컬러는 화이트. 이렇게 놓고요. 자, RGB로 놓은 이유, 72로 놓은 이유, 아시겠죠? 우리는 웹은 100에서 72 정도의 해상도를 놓고 작업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컬러 모드는 CMYK, 뭐 RGB, 또 랩, 그레이스케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이 RGB로 놓고 사용합니다. 물론 거기에 CMYK로 놓고 작성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건 아셔야 돼요. 프린트일 때는 반드시 RGB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CMYK로 놓고 작업하세요. 이유는 RGB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는 거고요. CMYK는 안료를 이용해서 잉크를 이용해서 배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색상이 어떤 경우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색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쇄는 출판은 300 레졸루션, 그 다음에 칼라 모드는 CMYK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라. 웹에서는 레졸루션은 72. 자, 다시 바꿀게요. 여기서 800, 여기를 200.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100에서 72.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이 다 72로 놓고 쓰고요. 컬러 모드는 우리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또는 보거나 하겠죠. 그래서 RGB, 빛의 삼원색인 RGB를 쓴다.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어떤 거로 눌러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앞으로 화이트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크리에이트. 자, 저장을 하나 해볼게요. 파일 가서 save as. 왜 그러냐면 여기 on title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컴퓨터가 다운됐다거나 또는 컴퓨터 전원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on title로 그대로 저장이 안 된 상태로 하게 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저장을 해놓고 쓰세요.
자, 저는 과일 배너라고 했고요. 기본적인 파일 형식은 PSD로 형식을 맞춰놓고 가시면 됩니다. 저장. 자,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오케이. 자, 그럼 과일 배너를 제가 클릭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작업에 임할 것이므로 여기에 과일 배너는 와 얘는 이게 좀 창을 좀 분할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할하냐면 저는 과일 배너를 클릭했어요. 자, 윈도우, 창, 오렌지, 배치라고 하는 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위아래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자, 원래대로 다시 돌릴 때는 여기에 해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아트보드라고 되어져 있죠. 자, 파일 가서 뉴. 이번엔 아트보드가 없는 상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릭하고 여기가 800, 여기는 200. 자, 아트보드를 체크를 풀고 이렇게 놓고 나머지 그대로 다 놓고 크리에이트. 자, 우리가 이 아트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열어볼까요? 자, 파일을 오픈해서 이미지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소스. 그 다음에 뭐 사과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나면요. 이것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보이거든요. 자, 이 어떤 그 이미지의 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사이즈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크기, 용량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크네요. 근데 가로, 세로에 대한 크기를 보려면 얘가 아니라 얘로 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난 저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는 요걸 눌러서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무지하게 크죠? 자, 요거를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800에 200 안에서 뭔가 작업하려니까 요 사이즈가 너무 크죠? 큰 걸 가져와도 됩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800의 너비하고 5800의 너비하고는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줄이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맞춰주려면 얘를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말 그대로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해서 얘를 줄입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얘가 이렇게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묶여 있으면 가로의 비율에 맞춰서 여기에 세로의 비율로 얘가 조정된다. 같은 비율로. 여기가 내가 만약에 뭐 80%로 된다면 여기도 같이 80%로. 다시 말해서 여기다 800을 준다면 그 800에 줄여드는 비율만큼 높이도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대신에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끊어버리면 얘는 각각의 비례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 얘를 800을 주면요. 너비만 800이고 높이는 조정이 안 되니까요. 이미지가 찌그러져 보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 조정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얘를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800. 자, 그럼 이렇게 얘가 만들어지겠죠? 자, 레졸루션 72. 리샘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오케이 눌러줄게요. 자, 얘를 우리가 땡겨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갖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요 손바닥 툴로 움직일까요? 손바닥 툴로. 이렇게 손바닥 툴로. 자,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돋보기로 눌러서 플러스. 또는 우리가 아마 배운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저는 휠로 이렇게, 휠을 지금 동작하고 있거든요. 휠을 올리니까 확대가 되고, 휠을 내리니까 축소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이냐면, 파일, 이 에디트, 맨 하단에 환경, 그 다음에
툴. 우리는 지금 이 툴에 관련된 것을, 어, 변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여기 체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자, 이거를 꼭 체크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를 체크를 풀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아까처럼 휠을 할 때, 에, 휠을 올리면 확대가 되고 휠을 내리면 축소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저는 그냥 얘를 체크를 해제하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휠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위아래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눌러서 또 확대를 하거나 또 얘를 눌러서 축소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미지는 내가 작업해야 될 또는 내가 얘를 사용해야 될 이미지를 내가 작업해야 할 도큐멘트의 크기에 또는 해상도에 맞추려고 할 때에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도큐멘트의 크기를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800, 여기 500, 근데 여기에 릴레티브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얘를 앵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새는 이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 대체해 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크롭 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요걸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1000. 그러면 얘 기본적으로 요 가운데 동그란 것이 있죠. 요 동그란 것이 이 이미지의 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중심을 기준으로 너비가 800에서 1000이 1000으로 내가 늘린다면 왼쪽에 100, 오른쪽에 100 이렇게 늘린다는 뜻이고요. 자, 높이는 제가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변함이 없겠죠. 자, 대신에 여기에는 얘를 누르면 얘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00, 자, 아래로는 전혀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높이를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내가 기준점을 하나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얘를 이제 뭐 800이라고 이렇게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릴레티브는 뭐냐면 릴레티브를 적어 놓으면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전부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나는 현재 800에서 내가 늘리고 싶은 게 한 200 픽셀만큼 늘리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200 픽셀만큼 늘리면 됩니다. 자, 확인은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800에 500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200을 했습니다. 높이는 설정하지 않았어요. 높이가 설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높이는 그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얘가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내가 변경할 값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걸 더해서 전체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전체 값을 넣는 거고요. 얘는 변경할 값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요 캔버스 사이즈는 이렇게 자, 1000에 503이라고 목에 늘어났습니다. 1000. 그죠? 이렇게. 즉, 이미지는 건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작업해야 될 작업 공간을 이제 줄이거나 또는 이제 확대하거나 뭐 이런 확장하거나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는 아까, 요건 뭐죠? 이건 확대인가 봐요. 확대 축소.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얘를 갖고 이용했었죠. 그죠? 또는 휠을 가지고 동작을 해서 움직였었죠. 여건 직접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50, 50%, 30, 30%. 이렇게 내가 얘를 수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지가 내가 작업 불러와야 될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써야 될 것. 문서라면 문서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말하다가 언급하기를 제가 여기에 캔버스 사이즈와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거, 즉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크롭이라고 했거든요. 자, 크롭. 자, 크롭.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나와서 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물론 여기에서 값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옵션에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얘는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비율이에요. 얘는 가로와 세로와 해상도를 따로따로 네가 정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우리가. 자,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8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200.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얘를 네, 200이 아니라 500 정도 아까 503이었었죠? 얘는 503.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상도는 72. 자,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적용하는 거는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가 조정이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 다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얘는 800에 503에서 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이는 요것을 800에 503 크기로 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얘를 크롭, 절단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내가 절단했는데 이 절단되어져 있는 이 크기의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냥 그대로 800, 503으로 쓰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엔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얘는 변합니다. 이렇게 크기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얘를 이렇게, 레이티오, 이렇게, 자, 컨트롤 Z, 이렇게, 그죠? 자, 여기에서는 가로, 세로, 800에, 요 크기가, 난 가로가 800인데 왜 더 작게 보이지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요렇게 비율을 맞춰 보니까, 요런 사이즈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얘를 200, 이렇게 되겠죠. 해상도는 70이 그냥 놔두면 되고,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이렇게 치시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과일 변화에서는 지금 여기와 여기는 제가 지금 뭘 했냐면요. 아트보드가 없는 상태에서 했잖아요. 자, 근데 과일 변화는 지금 우리가 아트보드가 있습니다. 아트보드. 자, 그럼 우리가 아트보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드판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 보드판에 어떤 그 종이를 또 깔고 그 종이가 캔버스가 되겠죠. 아트보드가 클 수도 있고 또 내가 거기에 작업해야 될 그 스케치 종이가 좀 작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보드는 아트보드의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겠고요. 요가는 이미지를 줄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는 800에 20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트보드의 사이즈를 한번 조정하려면 여기 가서 어떻게 얘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자, 1000 하고 엔터. 자, 그러면 1600으로 얘가 들어가 버렸네요. 1600에 200. 그죠? 네, 그럼 다시 여기다가 얘를 800.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쵸? 우리 여기가 여기와 연관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야, 나는 지금 아트보드는 지금 당연히 800에 200인데, 왜 얘는 이래? 그럴 땐 여기에서 뭘 갖고 조정해야 되냐면, 자, 이럴 땐 여기에서, 이미지,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를 갖고 조정을 합시다. 여기 1600으로 되어져 있죠?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캔버스 사이즈. 자, 여기는 제가 얘를 이렇게 풀 거고요. 자, 얘를 800, 이게 200. 자, 얘는 그냥 처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호호호, 안 되네요. 이상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여기다가 분명히 캔버스라고 했는데 왜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한번 이제 보시면 아마 여러분 상태가 지금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으면 아마 의미가 없게 그냥 보일 겁니다. 이 상태가. 그러니까 같이 맞추려면 여기서는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레이어 1 얘가 체크가 된 상태로 다시 이미지에 가서 여기에 캔버스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800을 넣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이렇게가 바뀐 게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그다음 아트보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헷갈릴 거예요, 조금씩. 그럴 때는 아트보드를 만들지 않고 쓰세요. 굳이 아트보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네, 꼭 만들어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단축키 설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제 두플리케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닫고 할까요? 자, 두플리케이트. 자, 얘를 일단 닫을게요. 다시 이따가 이제 오더라도. 자, 여기에 이미지에 가서 뭐 두플리케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옆에 이런 게 없죠. 그죠? 이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된 것들이. 자, 그래서 두플리케이트가 이제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클릭. 자, 그러면 거에 대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에요. 카피라고 되어져 있죠. 네, 이렇게 복사본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때때로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자, 요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한번 약간의 변형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아트보드가 있으니까 이 아트보드에서 얘를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겠죠. 복사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복사는 Alt를 누르고 여기선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복사가 됩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그죠? 근데 우리 얘를 창으로 만들겠다. 그럴 때는 여기 이미지에서 두플리케이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 써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서 만드냐면 닫을게요. 자, 에디트에 예, 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키보드, 자, 키보드 숏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아까 어디 들어갔었죠? 자, 이미지라는 메뉴에 들어갔었죠. 자, 여기에 파일, 에디트,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모드라는 또그 메뉴에는 또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스크롤로 내리고 있어요. 쭉 내려서 보면 어드저스트먼트는 색상 조정이라는 뜻이고요.
자, 톤을 자동화시킨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있죠? 자, 크롭이 있고 트림이 있고요. 두플리케이트가 있네요. 그죠? 딱 눌렀어요. 누르면 여기 어떤 키 값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뭘까요? 여기서 잠깐만요. 자, 예. 자, 이렇게 어떤 키 값이 있어야 되는데, 단축 키 값이. 근데 지금 아까 눌렀던 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일로 갈게요. 자, 두플렉 키를 딱 눌렀더니 여기에 그 단축키 값을 눌러라.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키를 누르고 C를 눌러봤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너가 지금 쓰려는 이 단축키는 현재 있다.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충돌 생기니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우고. 그래서 그렇게 느낌표가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 X라든가 느낌표가 안 나와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또 플러스인가 뭐 쓸까요? 자, 이것도 안 된다는 뜻이죠. 얘를 지우고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그다음에 이꼴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내가 요거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럼 단축도 써볼게요. 자, 어떻게 썼나요?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그다음에 이꼴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오케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단축키가 있으면 그 단축키를 쓰면 되는데 단축키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다른 키와 충돌되지 않는 키를 쓰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충돌 생긴다면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축키가 없는 건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축키가 없다는 건 그만큼 프로그램에서 아주 자주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네가 자주 쓰지 않는 메뉴이지만 너한테 자주 쓴다면 조심해서 그 값을 만들어서 써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전 얘를 닫고 그 단축키도 제가 삭제해 볼게요. 잘못됐네 라고 생각한다면 자, 에디트, 키보드. 자, 밑에 쭉 내려가서 네, 두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여기 델리트 쇼컷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OK.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 설정까지 좀 했습니다. 자, 화면 확대 축소인데 저희가 아까 설명했을 때 뭐가 돼 있었어요? 자, 얘를 누르거나 그 다음에 또 와서 어떻게 됐었죠? 에디트에 가서 여기에서 툴에서 우리가 변경을 하거나 툴에서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거나 자, 얘를 눌러가지고 변경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경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변경하거나 했었단 말이에요. 또 어디에 있냐면 뷰에 가시면 여기 줌 인, 줌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거는요. fit on screen. 창에 꽉 채워줘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0%. 그 다음에 실제 사이즈.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뷰에 가서 여기에 액조 사이즈, 실제 사이즈.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쓰다 보면은 지금처럼 뷰라는 곳에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컨트롤 1, 컨트롤 0. 그렇게 단축키를 좀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축키도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컨트롤 플러스, 자, 컨트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바닥에 관련된 거잖아요. 손바닥. 그죠? 아까 제가 얘를 일부러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단축 설명에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했는데요. 자, 불편하죠? 자, 불편하니까 손바닥 가는 것도 불편하죠. 왜냐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 손바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귀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화면을 좀 이동하고 싶다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손바닥이 나오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 이동했으면 이제 스페이스바를 마우스에 손을 떼고 그다음 스페이스바를 떼면 이렇게 다시 작업하는 그 상태인 툴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화면 확대, 축소, 화면 이동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요 레이어. 자, 레이어는 그때 설명드릴 층층이 이미지를 쌓아 놓는다고 했었죠. 그죠? 네. 일단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는 요거. 사과, 과일,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오렌지, 토마토. 자, 파일 가서 제가 여기에 얘를 오픈으로 불러올 수도 있죠. 일단 불러와 볼까요? 오픈. 자, 도마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열기.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가서 우리가 얘를 place embedded로 그래서 얘를 바나나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다 불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ESC로 눌러서 취소하고요. 그럼 취소가 돼요. 불러온 게. 자, 여기 가서 불러와야 되거든요. 자, 파일, 자,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쓰면 이런 걸 단축키로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단축키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바나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오픈은 창을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그 독립된 창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플레이스는 내가 작업하는 창 안에 내가 작업할 이미지를 갖다 놓고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도마를 갖다 쓰려면, 자, 이제 이렇게 의미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자, 근데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먼 게, 자, 이 도마를 우리가 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도마에는 크기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과일 배너는 800에 200으로 해놨고요. 여기에는 얘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500에 500으로 되어져 있네요. 500에 500.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얘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자,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잘라내서 없애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죠. 자, 내가 여기에서 이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겠다. 그러면 크롭 툴을 쓰시면 돼요. 자, 이때 요거는 자유롭게 크롭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에는 WH, 리졸레이션, 레졸루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레이티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딱 조정을 했으면 여기다 우리가 엔터를 딱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이 경우는 굳이 뭐 이렇게 얘를 우리가 자를 필요가 없죠.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필요한 것만 가져오려고 할 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을 가져오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수정하려면 꼭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영역 툴. 자, 여기 영역 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사각형 영역 툴 1, 수평, 수직. 자, 여기에 있는 라스 올가미, 직선 올가미, 자석 올가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냐면 얘는 사각형 영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특징을 잘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 툴을 갖다 쓰는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씩 보여줄 텐데 일단 레ಕ್탱글 사각형, 네, 올가미, 네, 직선 올가미라고 해요. 자, 얘는 예, 퀵, 빠르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는 얘는 안 될 것 같죠. 그죠? 사각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직각이죠. 직선 사각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해야죠. 자, 컨트롤하고 플러스를 누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될 포인트 부분을 일단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떼도 뭔가 따라와요. 선이. 예, 쭉 가서 여기를 클릭. 중간에 클릭을 잘못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가서 얘를 클릭. 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모르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진행 안 되고요. 거기에서 끝낸다라는 뜻이 돼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여기가. 자, 자, 이 영역을 우리가 취소해야 되거든.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영역을 취소할 때는, 자, 이렇게 지금 영역이 만들어져 있죠. 이 영역을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영역을 취소하려면, 여기 있는 사각형 영역으로 얘를 클릭해서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올가미 상태로 그대로 놓고 취소하려면, 잘못하면 이제 계속 올가미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시작한 부분을 다시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셀렉트에 가서 디셀렉트라든 이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를 눌러볼게요. 자, 클릭, 자, 얘를 클릭, 자, 얘를 클릭, 자, 얘를 클릭, 화면을 이동해야죠. 자, 이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 이렇게 영역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자, 영역을 이렇게 잡으면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동 툴로 클릭하고 이동 툴로 요 영역, 바깥의 영역, 요 영역 잡혀져 있는 요 영역에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갑니다. 누르고 자, 잘 보여드릴게요. 자,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도큐먼트의 탭 위에 올라갔다가 걔가 활성화되면 다시 문서 안으로 이렇게 얘를 끄집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그냥 컨트롤 C를 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쓰는 상관이 없지만 둘 다 알아두시면 필요했을 겁니다. 자, 두 개나 있네요. 하나는 필요 없으므로 자, 오토 셀렉트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이동 툴에서예요. 이동 툴에서. 내가 필요한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실까요? 이쪽을. 레이어 1.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얘를 클릭하면, 자, 레이어 2. 자, 여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는 레이어 1을 누르고 델리트.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요거, 바나나가 있네요. 그죠? 바나나 위치를 좀 바꿀 거예요. 자, 위치를 보면은,
여기에 도마보다 밑에 있죠, 지금 얘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이어 2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변경해서 위치를 바꿔주고요. 위치가 바뀌겠죠? 바나가 요 레이어보다 위로 올라갈 거고요. 요 레이어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정해 놓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 레이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레이어가 많으면 내가 좀 어떤 레이어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선택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알면 빠르게 이 레이어 패널에 와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이름을 레이어 2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저 이름을 도마라고 붙일게요. 엔터.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요. 바나나 하나만 제가 얘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앨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바나나 하나만 우리가, 저걸 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에서 올가미들보다는 셀렉션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일단 하나 다 써볼게요.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걸 써볼게요. 자, 확대를 하고요. 어떤 건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요 브러쉬의 크기가 있고요. 옵션을 잘 보셔야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얘가 클릭되는 거고요. 중간에 어떤 영역을 추가하거나 이럴 때는 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새로 하고요. 크기가 지금 그 브러쉬 선택해야 될 브러쉬 크기가 7픽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얘를 좀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 확인해 볼게요. 더 크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써볼까요? 쓰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고민되죠? 네. 자, 다시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고, 자, 그래도 여기가, 그럼 요금 작게 더 할까요? 작게 해볼게요. 자, 더 작게 해볼까요? 4픽셀? 네. 아, 겨우겨우 이렇게 좀 되네요. 자, 일단 다시 줄여보고요. 자, 이제 여기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됐네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된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모든 걸 다 조종하는 거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기 좀 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튀어나온 것들. 그런 경우에는 그 툭 튀어나온 부분들은 좀 필요 없는, 또 잘못된 영역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올가미를 이용하시던가 하시는 게 좋아요. 구역이 조그만 때는. 자, 컨트롤 플러스 확대.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예. 자, 자, 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영역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추가하는 거고요. 얘 영역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고 영역을 제외할 부분을 제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가매면 올가매어진 부분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러 화면을 좀 이동하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가 좀 될까요? 자, 아,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요 옵션들 잘 보셔야 돼요. 옵션들. 자, 얘를 이렇게 놓고 올과 매어진 부분을 내가 영역에서 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없앨 거잖아요.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얘를 지울 게 아니라 오히려 얘를 남기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게 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남길 것만 제가 뽑아낼 거예요. 그걸로 레이어 형태로. 그때는 어떤 걸 쓰냐면요. 여기에 레이어라는 메뉴에서 뉴에서 여기에 레이어 비어 카피라고 하면요. 얘가 레이어로 뽑아져 나와요. 이제 한축키는 컨트롤 J고요.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뽑아져 나오겠죠. 이걸 보시면 이렇게 뽑아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건 뭐예요? 바나나는 필요 없죠? 그죠? 아,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 뽑아져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네요. 자, 얘 눈을 한번 끌까요? 아, 뽑아져 나왔는데. 근데 이 뭐가 됩니까? 막 다 뜯겨나간 듯이 보이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여기에서는. 아, 이건 여기서 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그래도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얘를 지울게요. 자, 얘를 누르고 델리트. 자, 얘를 누르고 델리트. 자, 그러면 다시 얘를 불러와 볼게요. 파일. 자, 엠베디드 바나나 레이스. 그래서 불러와 보죠. 자, 이렇게 나왔네요. 엔터 치고. 자, 아까 이제 깨졌던 부분은, 자, 저희가 이 얘를 선택할 때, 여기에서 어떤 거 선택해 줘야 되냐면요. 얘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가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영역을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건 좀 끌게요. 자, 그리고 또 확대를 하고요. 자,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고요. 자, 4픽셀이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또 이제 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가서 여기에, 그리고 여기 빼기, 올가미 선택했어요. 올가미, 라sso 툴, 자, 서브트랙, 빼기, 여기 빼기. 자, 이렇게 뺄 수 있네요. 너무 많이 뺐나요? 컨트롤 Z. 자, 이렇게 빼고요. 그죠? 네. 여기도 추가해야 되나요? 여기도 이렇게 일단 살짝만 뺄게요. 이렇게 살짝을 빼고요. 빼고요. 추가는 얘를 누르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서 그냥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축소를 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빼낼게요. 자, 아까 레이어 가서, 뉴에 가서 여기에 있는 레이어 비어 카피 눌렀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나나 눌러볼게요. 자, 아까보다는 거칠진 않죠. 그러니까 할 때, 아까 여기에 있는, 퀵 셀렉션 툴을 쓸 때는 얘가 체크된 상태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얘가 좀 많이 깨져 보이는 경우는 얘는 지금 다 깨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픽셀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 얼라이징이 아니라 안티 얼라이징이어도 이렇게 좀 생깁니다. 경계를 부드럽게 라는 의미인데 이럴 때는 얘가 지금 현재 보니까 400%나 되네요. 자, 100%로 놓고 봤을 때 자연스럽다면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뷰에 가서 자, 100% 컨트롤 플러스 1. 자,
특별하게 뭐 약간의 거친 부분은 더 조정을 하고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여기엔 요것도 이제 사과도 가져와야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얘는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릴게요. 자, 남겨도 됩니다. 필요하면 또 다른 걸 또 쓰고 싶다면 얘를 남겨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 또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여기만 이렇게 하고요. 얘는 숨기고요. 자, 여기다 이름을 하나 더 정할게요. 자, 여기다가 바나나 한 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놔둘게요, 그냥. 그 다음에 다시 파일 가서 엠비디드 하고, 자, 링크 쓰지 마시고요, 일단. 엠비디드. 자, 그 다음에 사과. 레이스. 자, 엔터를 치고요. 자, 요것도 뭘로 할까요? 자, 요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좀 버벅버벅 되는데, 자, 이렇게. 자, 뭔가 좀 계속 돌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기다려보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 select subject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 그러면 얘는 여기 개체만 이제 선택이 될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이제 개체만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예, 가져갈 수 있겠고요. 가져갈 수 있겠고요. 여기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빼기가 되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얘를 이렇게만 누르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새 영역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보면 다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꼼꼼하게 뭔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툴이 기능이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 어디로 갔죠? 자, 레이어에 가서 여기에서 뉴에 가서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축키는 컨트롤 J죠. 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레이어에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사과를 제가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약간 좀 자, ESC 이렇게 눌러서 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조금 좀 거칠죠. 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뭐 그래도 좀 지워볼까요? 지워야 되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우개를 찾아봅시다. 지우개. 자, 이레이즈 툴, 백그라운드 이레이즈 툴, 매직 이레이즈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레이즈 툴을 쓸게요. 자,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아, 여기는 아닌가 보네. 아, 이거 바나나인가 봐요, 여기는. 이렇게 지울 거고. 아, 이거 너무 움푹 들어갔나요? 자, 그러면은, 자, 되살리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아, 여기는 안 된다고 하네요. 히스토리 브러쉬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화면에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 동그랗고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여기 가려져 있는 위치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얘를 바나나를 위로 올릴까요? 아니면 사과를 밑으로 내릴까요? 자, 판단하십시오. 자, 저는 여기에 레이어 1을 사과라고 이름을 바꿀 거고, 사과가 바나나 한 개 밑으로 내릴 겁니다. 드래그. 자, 이렇게 파란 줄이 뭔지는 아시겠죠?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얘를 선택하고 얘를, 근데 의외로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사과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얘들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가 줄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음, 에디트에 가보면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절점이 있습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자,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가로, 세로 비율이 같게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얘를 끊어져 버리면 얘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서로 다르게. 이 상태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같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놓고 그냥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적당히 조정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여기서 다시를 끌고, 자,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좀 각이 좀 틀어져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상태는 다시 클릭하고, 오토 셀렉트가 되어져 있으니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레이어 선택이 되겠죠? 클릭하고 컨트롤 T, 단축키,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자, 컨트롤 T, 자, 컨트롤 T.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회전합니다. 적당히 보기 좋게. 엔터. 모르겠죠? 자, 위치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충 비슷하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오렌지. 자, 오렌지도 같이 가볼게요. 파일. 똑같은 방법이겠죠? 파일. 엠베디드. 그 다음에, 자, 여기 현재 여기 300%예요. 약간 깨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렌지. 자, 이 상태에서 아예 줄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조금 더 조정할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좀 더 이동해 볼게요.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엔터. 자, 여기를 없애야 되겠죠? 자,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자, 이제 얘를 쓰거나 얘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는 퀵 셀렉션 툴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하고 얘를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자, 됐죠? 네, 이 정도만 합시다. 여기는 지금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영역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아닌 이제 반대편 영역이에요. 클릭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추가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아까처럼 올가미를 이용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콕콕콕 찍었습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흡수하고. 자, 얘만 뽑아낼게요. 선생님 뽑아내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됩니다. 자, 그래 볼게요.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영역을 반전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가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가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예, 영역의 반대편을 지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셀렉트에 가면 여기 인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셀렉트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영역과 관련돼 있는 어떤 작업을 할 때 들어갑니다. 영역을 푼다, 전체 영역을 잡는다, 영역을 반전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 놓고 델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안 된다고 뜨네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이제 그 오픈해서 가져왔을 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엠비디드라고 하는 걸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런 모습이 있는 레이어가 있고 없는 레이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embedded 문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미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제목에 와서 우클릭
그 다음에 쭉 가시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얘를 해주시면 엠비디드가 일반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없죠. 그죠? 여기서 없어요. 그래 놓고 다시 델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사라지네요.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영역을 풀어야 되겠죠? 자, 영역 푸는 단축키 뭐였다고 말씀드렸냐면 컨트롤 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컨트롤 D 영역이 풀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돋보기를 끌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 이런 그림자는 효과예요. 효과.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클릭. 자, 그리고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 이제 FX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자, 네, 레이어 스타일 또는 이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눌러가지고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어요. 눌러요. 자, 누르면은 뭐가 뜰 텐데. 잠깐만요. 자, 네,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그림이 보이겠죠? 그림자 색상을 하나 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렌지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 이와 같이 요 색상을 클릭하면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좀 더 그림자니까 요 빨간색, 지금 좀 오렌지색에서 좀 어두운 색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두운 색 쪽에 가서 클릭. 그럼 바뀌겠죠? 이제 클릭. 그리고 뭐 오케이. 그럼 색상은 이제 우리가 바뀔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디스텐스 거리인데 여기서 조정해도 되지만 여기에 가서 이렇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뭐 대충 됐나요? 더 내릴까요? 뭐 아니면 여기에는 이제 사이즈는 그림자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디스텐스, 거리, 각도 뭐 이런 걸 적당 조정해서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릭. 자, 여기는 지금 오토 셀렉트가 됐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여기서는 사과라는 부분이 선택되겠죠. 아, 오렌지, 예, 돼 있군요. 오렌지. 자, 얘는 컨트롤 J, 즉, 레이어로 다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렌지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다 쓰고 있네요. 자, 사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걸 지우고, 자, 여기에서 얘 눌러서, 여기 드롭 섀도우. 자,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 보였고요. 자, 얘도 또, 얘는 좀 이 색상이 아니죠. 예. 근데 이거 빨간색 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말까요? 하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를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냥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텐스 거리 조정하시고요. 이렇게. 또는 직접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예, 또 마찬가지. 클릭. 자, 레이어 스타일. 자, 여기에요. 선택을 했고요. 확인해 보세요. 오토 셀렉트니까 선택을 하면 여기 레이어에서 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레이어 패널에서 그 다음에 여기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예,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좀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 쪽 계열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예,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각도를 이렇게 조금 같이 움직이네요. 뭐 원래 같이 움직이는 게 맞죠? 그죠? 예. 왜냐면 빛의 방향에 같은 빛의 방향을 받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맞겠죠. 물론 지금 이 상태는 이거와 좀 다르게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얘는 사실은요, 바닥에 붙는 느낌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그림자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느낌이 좀 요거 다르죠. 이렇게 만드는 건 또 다른 툴을 또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갑시다. 가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바탕에다 이제 우리가 색상을 하나 깔아야 되는데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를 제가 눌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어디 갔을까요? 도마라는 거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자, 레이어에서 뉴 여기에 Shift 컨트롤 N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새 레이어를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로 되는 거요. 네. 새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다음 이름 하나 이렇게 정할 겁니다. 자, 그다음 얘를 바탕, 배경이라고 쓸까요? 배경. 근데 이 배경이 사실 한번 색상을 채워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도마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 새로운 레이어는 현재 선택한 레이어보다 위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어, 애초부터 얘를 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어, 기본적인 것을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예, 위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단축키를 쓰면은 밑에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색상을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색상은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영어를 보시면 이제 foreground 컬러라고 돼 있고 밑에는 이제 background 컬러라고 돼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경색, 밑에 있는 부분을 배경색이라고 하거든요. 자, 배경색이라고 해서 이때 이 배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두 가지 색상을 써야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것을 전경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기 때문에 얘를 배경의 의미로 얘기한다는 뜻이지 이미지의 전경과 이미지의 배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얘를 색상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제가 색상을 하나 넣을게요. 자, 이때도 얘가 여기로 갈까요? 자, 요거 쓰려면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다른 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얘가 지금 그 채소와 관련돼 있는, 과일 관련된 신선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녹색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좀 했고요. 예, 이렇게 선택을 했고, 오케이 눌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색상은 설정을 했지만 적용은 안 되죠. 적용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전체라면 셀렉트의 all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부분이라면 영역을 풀게요. 컨트롤 D로. 부분이라면 내가 부분으로 선택할 영역을 또 따로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영역을 만드셔야 돼요. 자, 또는 뭐 이걸로 만들 수도 있죠. 영역을. 백이니까요. 예, 새 뉴 영역, 뉴 셀렉션을 갖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요거는, 여기서는 쓸 수 없어요.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얘를 누르면 얘는 그 이미지에서 내가 선택할 부분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 어떤 부분적으로 내가 이렇게 채워넣고자 하는 그런 영역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채우는 거잖아요. 채우는 거는 툴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버킷 툴이라고 하는 페인트 버킷 툴. 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페인트 버킷 툴. 그라디언 툴 요런 걸로 되어져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예, 이렇게 되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져 있거나 자, 저는 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는 것.
자, foreground가 되어져 있죠, 현재.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냐? foreground인지 옵션을 확인해 보시고, 패턴 또는 foregroun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oreground 선택하시고, 클릭. 이렇게 채워지겠죠? 근데 전체를 채워야 되잖아요. 자, 영역 풀고, 컨트롤 D. 자, 전체는 아까 우리 갔었던 select에서 all.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채우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다시 얘를 갖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또는 채우는 방법은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여기는 페인트 버킷 툴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에디트에 가보시면, 메뉴에 가보시면 편집이라고 하죠. fill, 채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fill, stroke. 얘는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어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에 테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에 얘를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fill.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것들인데요. 자, foreground, background. background을 누르면 얘는 여기에 있는 흰색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흰색으로. 우리는 foreground. 자, 그리고 OK. 그럼 이렇게 이제 또 채워지겠습니다. 또는, 어, 자, 컨트롤 D로 영역을 풀고요. 또는,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릴게요. 뒤로. 자, 이게, 또, 언더, 디셀렉트. 자, 에디트, 언더, 필. 이렇게. 자, 여기 단축키는 여기에 컨트롤 Z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장 잘안 먹어서 에디트 가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단축키로 단순하게 Alt, Delete를 누르면 전경색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델리트는 배경색으로 채웁니다. 자, Alt, Delete 눌러볼게요. Alt 키 누르고 델리트 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델리트 키. 그럼 얘가 이렇게 전경과 배경색이 이렇게 보이죠. 자, 우리는 Alt, Delete를 누를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영역을 풀 거고요. 컨트롤 D. 자, 그런데 우리 여기는 얘가 지금 보시면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요 레이어에서만 적용된 거니까요. 위치를 바꾸면 다른 이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어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까? 그럼 도마를 갖고 위로 올라갈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얘가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지금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써야 됩니다. 글자는 이런 걸 글자라고 합니다. 자, 얘가 우리가 글자,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 글자. 그죠? 네. 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제가 그랬었죠. 처음 시작할 때, 자, 개략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자, 타입. 자, 딱 하나만 써볼까요? 이렇게 놓고 얘를, 자, 얘를 취소할게요. 자, 뭔가, 근데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일까요? 안 보이나? 자, 여기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고요. 레귤러 50픽셀. 같은 색상인가 봐요. 이거 이렇게. 얘를 클릭하고요. 저 얘를 색상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보이네요, 이제. 오케이. 자, 근데 여기다가 얘를 뭐 산지에서 직접 배송, 네, 산지에서 직접 배송. 자, 글자 크기를 우리가 줄여야 되잖아요.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요거는 요 현재 있는 커서 이후부터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가시지 전체를 하려면 요 타임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클릭. 그리고서 다시 여기에다가 값을 쓰시면 됩니다. 자, 20 픽셀 이렇게 엔터. 자, 그럼 얘가 작아지겠죠. 자, 맞아요. 자, 또는 이 상태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컨트롤 T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위치를 대충 잡고요. 자, 달콤하게 즐기는 신선한 과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선한 과일만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자, 네, 클릭하고, 다시 여기다가 클릭해서, 여기다가 신선한 과일. 자, 여기에 요 레이어를 클릭하고, 또, 이동수 선택해서 얘를 이동하고, 크기를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얼마만큼인지 계략적으로 좀 애매하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여기서는 제가 얘를 컨트롤 T로 해놓고 얘를 이렇게 늘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야 되네. 엔터를 치고 색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자, 여기 테스트, 그 타입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는 딱 옵션들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툴에 대한 옵션이. 여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입에서. 그러니까 다른 툴을 눌렀을 때 예전에 CC하고 지금의 또 CC 계속 버전이 업되잖아요. 옛날 거 구 버전과 요새 새로 나온 버전에서의 차이점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레이어의 특징을 잘 표시해주는 이런 옵션들이 따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고 색상을 좀 빨간색으로 대충 넣을까요? 자, 이렇게. 자, 글자가 조금 어떻게 되나요? 예, 글자가 조금 작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맑은 거에게 더 큰 옵션이 있나요? 자, 아니면 여기 눌러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나오네요. 기본 옵션들이. 자,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타입 2를 눌러서 가보거나 자, 아니면은 여기에 패널에서 또한 보시면요. 이 글자와 관련된 거는 여기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레귤러 볼드가 있습니다. 두껍게. 자, 좀 두꺼워졌죠? 위치 바꿔야 되겠죠? 자, 현재 이동 툴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얘를 맨 위로 올릴게요. 누르고, 쭈루루룩 맨 위로 갔다가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올 거고요. 자, 이동 툴 선택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 부분의 이 툴의 의미는, 요 툴의 의미는 예, 어떠한, 어, 레이어를 이 작업 도큐멘트에서 위치를 변경할 때 또는 선택할 때 이렇게 쓸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데요. 요 경우는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이제 많이 써야 되잖아요. 몇 줄에 걸쳐서 그때는 여기에다가 타입 2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니까 쫙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야, 난 글자 쓰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의미 없는 텍스트, 더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써야 될 경우가 많고, 이 텍스트가 문장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을 거고, 단어, 한 문장, 여러 문장, 뭐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서 더미 텍스트로 의미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의미 없는 텍스트에 여기다 뭐라고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알아서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글자 작아야 되죠.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자, 10. 자, 작게 돼 있을 거고 위치 이동하고요. 글자 색상 클릭하고 여기에서 약간의 회색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도마보다 밑이니까 도마보다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지금 요거를 좀 다르게 한번 또, 배치를 하고 싶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음,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트보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냥 플러스를 누르면 새 아트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다는 내가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 지울게요. 자, 아니면 여기에서 얘를 눌러가지고, Alt 눌러서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똑같은 걸 다시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수정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트보드 1카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자, 이 아트보드 1, 1로 바꾸면 될 수 있겠죠? 자, 더블 클릭, 여기다 얘를 내가, 변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완성을 해 보시고요. 뭐, 우리가 지금 많은 걸 가르쳐 드리지 않았지만,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조작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여기가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